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죠. 자,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병화는 천간 세 번째 천간에 해당이 되고요. 양화라고 합니다.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타고난 것이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똑같은 병화라 하더라도 내일 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과 오늘 하게 되는 병화는 서로 다릅니다. 같은 불이지만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하고 강직하고 좀 뭐랄까 굳센 어떤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건 약간 부드럽고 음유하면서 약간 약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지고 오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반면에 음화 즉 정화로 볼 수 있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밝거나 눈이 부실 정도의 어떤 강렬한 빛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이 됐던 달이 됐던 똑같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 만물에서 목화, 토, 금수 어느 오행이든 간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인간 특히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즉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양 중에 아주 지존이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 즉 그 빛이 아주 밝고 강렬하고요. 그러한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다 골고루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과 열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요. 모든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 빛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음불생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썩거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성향이 되겠죠. 쉬운 말로 콩나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온기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없게 되면 얼어 죽는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콩나물과 같이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병화 일간 자체는 자신의 빛과 열이 가장 더 강렬해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임수를 좋아하는데 해자축월에도 임수를 쓸 수도 있고요. 신유술월 금왕절에도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병화가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인성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칠살 임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임묘진 사오미 같이 목왕절이라든가 화왕절 이럴 때는 병화 인간 자체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금이 있어서 칠살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어떤 국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주를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이거는 일간에 대한 계략적인 어떤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가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가을, 지금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까 가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감상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직은 느끼기가 힘들고 8월 중순 지나서 지금이 중순이니까요. 8월 좀 하순 정도 돼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이제 열대야도 이제 사라지고 나야 이제 가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자, 초가을 한자로 좀 유식하게 쓰면 맹추라고도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금만 왕하냐 그렇지 않고 수 또한 세력이 있다. 수 또한 왕하다. 그래서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한습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한습하다라고 해서 겨울처럼 막 물이 얼고 살이 에일 정도의 어떤 그런 추위는 아니고요. 약간 오싹하면서 약간 한기를 느낄 정도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왕절인 신유술월은 그래서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숙살하는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숙살지기는 꽝꽝 어는 정도의 한기는 아니고 약간 오싹하면서 약간 추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약간 그 소름 돋는다 그랬잖아요.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오싹한 그런 기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 5월의 하지가 있죠. 절기상 하지가 있는데, 이때 이 하지 때 하지에 일음이 희생한다 그랬죠. 일음이 희생하고, 자, 미월이면 이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신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벌써 삼음이 징기하죠. 삼음이 징기했다. 이음에서 이음 지나서 삼음이 징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양의 기운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 반대로 하지 때부터 자월의 동지죠. 동지의 일양이 시작하죠. 일양. 이때부터 일양이 희생해가지고 점점 양이 커지죠. 양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봄이 되면서부터 기온은 따뜻해지면서 한기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4, 5, 미월 여름으로 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기가 오히려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4, 5, 미월 여름에는 오히려 에어컨을 키고 선풍기가 좀 필요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5월의 하지 때에 1음이 희생하면서부터 미월의 2음, 신월의 3음, 그 다음에 6월은 4음, 그렇게 5음 이렇게 점점 음이 강해질수록 반대로 양의 기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 같은 경우 겨울에는 화인 양이 필요한 것이고요.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음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차가운 기온, 즉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바람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떠냐면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그냥 선선하고 약간 오싹한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런 계절이긴 한데,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한기가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자,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자, 화토는 신월에 어떻게 됩니까? 병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은 신월에 여긴 절지에 해당이 되고, 수는 신월에, 그죠? 이때는 장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금은 신월이면 뭐예요? 이때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가장 왕한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가장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장생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왕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화토, 목은 약한데 그 중에서도 화토는 그나마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4, 5 미호를 거쳤기 때문에 아직 기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데, 화는 신월의 병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장생이요, 금은 인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과 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왕하다. 반면에 일간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왕한 것, 그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살태 왕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중경금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임수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줘서
일간과 원령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원령 즉 금수는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주 기본 국세는 제살태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한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재성과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 즉 그래서 인성인 어떤 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은 비견겁제인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많은 제사를 감당할 수 없겠죠. 가장 좋은 건 물론 비견겁제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간목 같은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일간 병화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을목은 거의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겠고요.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습목 즉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공력이 없죠. 오히려 을목이 신월에 있을 때 병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반대로 을목이 병화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을목이 병화를 인성으로서 도와주기는 좀 힘들다. 즉 큰 간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줘서 약한 병화의 불꽃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뜨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존신이 되는 것 병화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임수 같은 것이 투출되어도 이 임수가 병화를 파극하지 않고 관성인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인 간목이 병화를 생해줘서 살인 상생할 수 있는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지지로 오화의 뿌리를 두고 하는 경우에는 뭐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제사라는 것도 좋지만은 무토 입장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왜 꺼리느냐면 물론 수가 왕할 때는 식신이 무토로서 식신 제사를 하는 것도 물론 마땅한 어떤 방법이 되겠지만 무토를 보게 되면 병화가 회강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칠살이 왕할 때 제살보다는 화살 즉 살인상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구름 같은 것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즉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즉 병화일간이 회기무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화일간은 약할 때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중경금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 즉 편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재 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약하고 편재 금은 왕하죠. 그래서 재다신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는데 무토는 격을 잡지 않겠고요. 중기인 임수하고 본기인 신중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는데 중기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병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니까 이거는 칠살격으로 되는 것이고요. 칠살격은 칠살격은 다른 말로 편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병화일간은 약하고 칠살을 왕하니까 살중신경 내지는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한 것이니까 제살이 어떻게 된다?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살중신경하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 재성이 있고요. 그 왕한 재성이 칠살을 생해
주기 때문에 제살이 다 왕한 것이기 때문에 살중신경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제살 태양이 맞는 것이고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없고 관살만 많아도 이건 살중신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일단 월지 자체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살태양이 더 맞는 것이다. 즉 이렇게 제살태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살태양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으로서 주어져 있는데,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뿌리가 없죠. 임수를 기토가 제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방이 되지 않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월간에 드러난 임수가 월지에도 월령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도 이렇게 통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왕살이 되는 거죠. 왕살. 왕한살, 그죠? 그래서 이 왕한살을 약한 병화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뿌리가 있고 식신이나 상관제살은 될 수가 없죠. 상관은 있다 하더라도 임수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신의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하게 되면 이때는 식신 제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지에는 뭐가 있냐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능이 이 술토 가지고도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왕한 임수 자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공력 자체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화가 술 중에 있는 정화에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또 술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매우 약하고요. 이 칠살 임수 자체가 너무도 왕한 것이죠. 그러면 자칫 이 술토로서 제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건 극설교집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신과 유 사이에 신과 술 사이에 유가 협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준방합 같은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매우 관살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생시에서 약한 병화의 뿌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임수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술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상관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쉬운 말로 적진에 나가 있는데 적들한테 포위되어 가지고 홀로 외롭게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외롭죠. 저기 초안지에서 보면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그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것 하나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적구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무원이 되는 것이죠. 자, 생시에서 반드시 병화를 도와주는 글자가 와야지만 병화가 살 수 있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3주만 놓고 봐도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그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죠. 물론 술토가 있어서 뭐 신자 회국까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신, 해,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자수까지 통근을 하게 되면 임수가 굉장히 왕한데, 자, 좋은 점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해가지고 왕한수를 재현을 할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 병화일간이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의 뿌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겠고요. 그럼 무토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왕살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의 무토는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중요한 것,
칠살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무토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이 무토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병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회기무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관살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현재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적군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신인 내가 부릴 수 있는 식신 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뭐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어요. 뭐 평상시에는 뭐 아랫사람들도 잘 자기를 도와주고 이러다 보는데 꼭 그 아랫사람들 중에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주식이 폭락을 하고 누가 주식을 또 빼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빚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돈 빌리러 다니는데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다 사람들이 나한테 척을 지게 되고 다 등 돌리고 돌아서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일간이 원래는 좀 좋았던 일간이 약해지면서 적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뚫고 나가려고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을 씁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내 부하직원들한테 야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면 뭐 월급도 더 줄 것이고 연봉도 올려줄 것이고 막 해가지고 달래면 어떻게 됩니까? 달래지지가 않죠. 다 돈 달라고 하고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뭐야 쌍욕 그런 욕을 합니다. 그러면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닥치는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수완이라든가 아니면 내 아랫 사람들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회기무광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밝게 맑게 세상을 비춰줘야지만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있는데 먹구름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덮친 격, 즉 설상가상으로 판단력까지 많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무자시가 안 좋을까요? 아니면 무술시가 더 안 좋을까요? 저는 뭐 막상막한데 저는 무자시도 무자시도 그렇지만 무술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100% 극설규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병화가 뭐 여기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임수를 제하는 것은 제하는 것이지만 병화 자체가 크게 회기무광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시 잡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축시 또한 이거는 축술형 해가지고 토가 다시 왕해집니다. 물론 무토가 투출한 것은 아니고 음토인 기토가 투출한 것인데 자 술토, 축토, 축술형 하면은 뭐 술토가 깨지고 뭐 축토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토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간의 기토, 시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도 탁해지게 되겠고요. 병화도 어떻게 됩니까? 회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극설교집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안 좋고 오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생시는 갑오시 정도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술토가 병화가 뿌리를 두더라도 토인 양토인 술토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앉은 자리에서 회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술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이 술토가 오히려 오하고 합해서 화가 왕해지는 병화의 뿌리가 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 오를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임수가 병화를 파극하는 것을 칠살이 인성을 생해 주겠고요. 인성이 다시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순환 상생의 어떤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칠살도 신해에 뿌리를 둬서 왕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자체도 오술의 뿌리를 두니까 일간 자체도 왕하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신왕 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이죠. 신왕 살고 유제. 여기서 유제라고 해서 제한다라고 해서 꼭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칠살을 파극해서 없애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 화살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어지는 생시들 중에서 그래도 갑오시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개사시 사해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중무토를 뭐 또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제방하는 쪽으로 뭐 사중무토를 쓰기보다는 술중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낫겠고, 근데 한 가지 흠은 이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개수가 개사시가 되면 개수가 이제 시간에 투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게 되면 이거는 좀 약간 관살혼잡 되는 그런 현상은 있는 것이 약간 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가 옵니다. 물론 8월 17일 당일날은 비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를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은 비가 좀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빈대떡이라도 이제 붙여서 막걸리 한잔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